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봄 같지 않은 쌀쌀한 날씨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서울에 진눈깨비가 관측됐다고 하죠. 113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늦은 봄눈으로 기록됐는데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회와 자치구의회 임시회가 속속 개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시설 이용이 줄어든 반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은 늘었습니다. 도서관 대신 전자도서관 이용률도 급증했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고 19층 높이 등 2,400세대가 들어서고 2024년 완공 전망입니다. 위례트램의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2개 정거장에 모두 열량 오가는데 상권 연계와 환승체계 마련은 숙제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대부분이라 각 자치구에서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조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보건당국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서울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8일 이래로 없거나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수가 줄긴 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선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낼 곳이 없거나 집에서 자가격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중구에선 지역 숙박업소와 협력해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마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안심 숙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자부담이지만 숙박비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을 꾸려 관리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의 끝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낀 만큼 향후 의정 활동도 경제 충격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총선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 그리고 서울시의 대응에 고마움을 전하는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상황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또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또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아울러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방심을 경계했습니다. 여전히 방역을 우선순위로 외부 유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내부 확산 억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초반의 큰 충격보다 그 뒤로 서서히 밀려오는 파도가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실제 상황보다 조금 더 강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틈새도 소홀히 보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10대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는 6월 새 의장단 구성을 앞둔 가운데 10대 의회 후반기는 경제 활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임시휴관에 들어간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일찌감치 최소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이용률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의 전자도서관 이용률이 3월 한 달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습니다. 대출 건수로는 10,000건 이상 늘어난 23,000여 건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원서를 수준별로 제공하는 오버드라이브는 409건, 오디오북은 4,500여 건이 대출됐습니다.
각각 326%와 112%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강남 구립 도서관 10여 곳이 지난 2월 초부터 임시 휴관하면서 전자도서관으로 대출이 몰린 겁니다.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제 언제든지 책을 또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이동 중에도 이제 책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려서 많은 주민들께서 전자도서관에 책을 선택하셨다고. SNS 기반의 북큐레이션과 팟캐스트도 집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서 직접 대출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워킹 스루 방식의 최소 대면 서비스인 네일드림과 주민센터, 지하철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배치했습니다. 비록 오셔서 직접 즐기시지는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충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금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2만 2천여 종 34만여 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전자도서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더라도 이용률이 높은 비대면 서비스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중랑구가 코로나19로 휴업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체육시설업, 노래방과 PC방 등입니다.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1일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업소는 총 888곳으로 4월 중 대표자 계좌로 최종 입금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서울 시민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했습니다. 간편조회 서비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복잡한 계산 방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편조회 서비스는 가구 정보와 소득 사항 등을 입력하면 국가 한시 생계지원금과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쿠폰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예상급여액과 중복지원 여부, 부적합 사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23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비롯해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특히 감염병 관련 조례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기에 회부됐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관련 조례안은 부결됐고 도심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류됐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죠.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최고 19층 높이 아파트 등 모두 2,400세대가 들어섭니다. 이르면 4년 후인 2024년 완공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인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30의 3번지 일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착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큰 산을 하나 넘은 겁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의 특성을 살려 18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신축 아파트와 임대주택, 골목길이 공존하는 모델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백사마을에는 1,900세대 공동주택과 480세대 임대주택 등 모두 2,4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이주자도 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 주민 대표회의 측은 천여 세대 가운데 70% 주민이 마을을 떠났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조기 이주를 실시해 서울시 산하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그린벨트 해제돼서 이제 분양하고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주거지 보존 지역에 임대 주택을 짓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돼서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올 상반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내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2022년 착공한 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 7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 162건을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7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공사 입찰과 조합 운영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8건은 수사 의뢰하고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 조치, 나머지 85건은 행정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와 조치를 살펴보면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나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당과 국외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위례 트램의 노선과 열차 운영 계획 등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트램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인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주민공청회. 서울시는 위례 트램의 노선 계획과 열차 운행 시간 등 트램 사업의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위례 트램은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을 잇는 4.7km의 본선과 창곡천에서 8호선 추가역을 잇는 0.7km의 지선으로 조성됩니다. 노선에는 모두 12개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가 들어서고 차량기지는 마천역 인근 녹지대 지하에 건립됩니다. 지하로 차량기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최대한 준용해서 지하로 하는 걸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차 운영 시간은 새벽 5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5개 모듈로 구성된 트램 열차 10개가 편성됩니다. 러시아워 기준 본선의 배차 간격은 5분에서 7.5분, 지선은 15분으로 계획됐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지선의 경우 추후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지선만 따로 셔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본선 2대 가면 지선 1대 가는 이런 형태의 방식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서 서울시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오는 6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설계와 착공 단계를 밟아 오는 2024년 개통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트램 기본계획안 발표, 노선과 정거장 위치 등의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상권 연계와 환승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트램과 트랜짓몰의 연계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트랜짓몰이 트램을 겨냥해 조성된 상가 지역인 만큼 미관 개선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트랜짓몰이란 게 이제 대중교통과 보행자 그리고 주변의 상업시설까지도 원만하게 어울릴 수 있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나아가 트랜짓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떤 식으로 특성화할 것인가 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같이 수반되어야만 서울시는 송파구와 하남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위례 트램 같은 경우는 또 주변 지역에 특히 상가나 이런 활성화와 또 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파구나 또 하남, 성남시하고도 지금 같이 좀 논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돼야 될 문제 같은데 지하철과의 환승 체계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주민들은 5호선과 8호선, 위례 신사선과의 최적화된 환승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원활한 환승을 위해서 어떤 환승 체계, 지하로 이어준다던가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 거리... 서울시는 위례 신사선의 경우 빠른 환승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환승 체계에 대해선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장지천과 창곡천 복합교량 건설과
트램 조기 착공 등 다양한 주민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인영입니다. 전국의 국공유지는 시민들이 다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돼 온 공유지 운동. 서울에서는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공유지 내 시설물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공유지 운동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의 결정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 일명 경의선 공유지입니다. 카페와 세미나실 등으로 사용돼 왔던 일부 목조 시설물이 철거됐습니다.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퇴거를 결정하고 시설물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 국공유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공유지 운동을 펼쳐온 지 3년여 만의 결정입니다. 10년 신병이 사나워서 지금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또 어디 가서 또 비켜 설레는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퇴거를 결정한 이유는 소송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부동산 반환과 관련해 36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의 소송은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공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8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숙고 끝에 시민단체는 공유지 내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자진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공간에서 물러나냐 아니면 계속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정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거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저희 고민도 사실 이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퇴거를 하더라도 이 공간이 시민의 공간으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한편 공유지 내 시설물들은 이달 말까지 전부 철거될 예정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마포구와 함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이촌 파출소의 폐쇄가 기정사실됐습니다. 용산구는 해당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와 파출소 건물을 소유한 민간 법인과 일부 지역민들이 파출소 존치를 요청했지만 구는 공원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 꿈나무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엔 현재 이촌 파출소도 위치해 있는데 해당 부지는 13년 전에 파출소 건물은 지난해 민간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오는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데 용산구가 지난 1월 해당 공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공원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는 늦어도 오는 10월 안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 보상을 마치고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꿈나무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결국 파출소는 오는 30일 이후로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 용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상 공원엔 파출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민간 법인에선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파출소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파출소가 제자리에 존치될 수 있는 안도 제안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향후 신축할 계획인 건물 안으로 파출소가 이전할 수 있도록 기부 체납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달 23일엔 파출소 월 임대료 1,500만 원을 오는 30일 이후로 완전히 면제한다는 입장 역시 서면을 통해 추가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법인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선 결국 공원 조성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 비용을 절약하고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법인의 제안을 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파출소를 존치하기 위해 공원을 매수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공원이 법에 따라서 해제가 돼서 건축 허가가 난다 하면은 그 건축 허가 시점에 파출소가 이전하면 됩니다. 조속히 하면은 최고 기간 약 6개월 정도의 공백만 있습니다. 가능한 하면은 공원이 많은 게 좋죠.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금 파출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촌 파출소의 제자리 존치를 위한 서명 운동이 이촌동 각 아파트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용산구는 주 목적인 공원 유지를 위해 기존 계획대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강동구의회에서 제271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별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는 강동구 상일동과 명일 2동의 신무현 의원이 발언자로 나서 고덕산 일대 와이파이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강동구의회 제271회 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송파구의회가 지난 21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5개 안건을 심사합니다. 이성자 의장은 임시회 첫날 개회사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공정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8일간 진행됩니다. 중랑구가 지역 내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개월간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무상수거 지원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규모는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소형 음식점에서는 무상수거 기간 동안 납부 필증 없이 기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면 됩니다. 종로구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에게 방역 물품이 들어있는 안심 행복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고 방역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꾸러미에는 마스크 3매와 손 세정제 1개씩 담았습니다. 안심 행복 꾸러미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6,1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하면서 이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 꺼려지면서 꼭 받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비율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르신 폐렴 구균이나 홍역, 풍진 등의 어린이 필수 접종들, 또 다른 감염병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수 접종은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